그날 You should stay for dinner 문이 tonight. 열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I'd love 채웠다. to. It smells 누나의 amazing in here. 웃음소리가 먼저 들려왔고 그 뒤를 따라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칼을 쥔 채 멈춰섰고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리며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 남자. 누나의 남자친구가 들어서는 순간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서울의 가을.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그 오후였다. 나는 민재. 18살 고등학생. 평범한 집. 평범한 삶.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엄마는 직장에서 늦을 테고 아빠는 이미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코를 골고 있었다. 그런 우리 집에 누나 지은이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지은 누나는 22, 대학생. 밝고 활기찬 누나. 항상 나를 챙겨주던 그 누나가 이제 누군가의 연인이 됐다. 그리고 그 누군가, 승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승호는 문턱을 넘으며 웃었다. 부드러운 미소, 깊은 눈빛. 23살. IT 회사에서 일하는 선배라고 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이 딱 어울렸다. 누나가 그의 팔을 끼고 들어오며 오빠들아, 이쪽이 내 동생 민재야 라고 소개할 때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나를 스치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상한 열기.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테이블 위에 김치찌개와 반찬이 놓였고 누나는 흥겹게 승호의 이야기를 끌어냈다. 승호 오빠, 민재가 요즘 공부 열심히 해. 대학 갈 준비 중이야. 승호가 나를 보며 웃었다. 민재 씨, 열심히 하네. 나도 고등학교 때 그랬어. 힘들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나는 포크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네. 조며 겨우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빠는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누나는 승호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아팠을까? 밤이 깊어지자 승호가 돌아갈 준비를 했다. 현관에서 누나가 그를 배웅하며 키스하려는 순간 나는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에 그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 미소, 그 눈빛.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여자애들한테 관심 없었던 건 알았지만 남자, 나,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우리 집에서 그런 건 꿈도 꾸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변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이었다. 승호의 SNS를 찾아봤다. 누나가 태그한 사진들. 바다에서 웃는 승호. 카페에서 책 읽는 승호. 매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나와의 데이트 사진을 볼 때마다 질투가 솟았다. 누나한테, 아니, 승호한테. 그 감정을 인정하기 싫었다. 밤마다 일기를 쓰며 울었다.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정상적인 애가 아니야. 한 달 후,
누나가 다시 승호를 불렀다. 이번엔 가족 모임. 아빠가 맥주를 따르며 승호군, 우리 집에 자주 와라 라고 했다. 승호가 웃으며 네. 장인어른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박혔다. 장인어른, 누나와의 미래를 상상하는 그 말. 나는 화장실로 도망쳤고 거울 앞에서 속이 울렁거렸다. 민재야, 정신 차려. 이건 착각이야.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다. 그날 밤, 승호가 나를 따라 현관으로 나왔다. 민재 씨, 요즘 어때? 공부 힘들지?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했다. 나는 황급히 물러섰다. 괜찮아요. 오빠, 오빠. 그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승호가 웃었다. 뭐든 힘들면 말해.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 그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을 직면했다. 사랑. 금지된 사랑.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거리를 뒤덮었다. 나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에 매달렸다. 축구부. 친구들 사이에서 웃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누나와 승호의 관계가 깊어졌다. 크리스마스의 선물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누나의 목걸이, 승호가 사준 거라 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왜 나한테는 안 돼? 왜 누나만? 새해가 밝았다. 결심했다. 이 감정을 끊어야 해. 승호를 피하자. 하지만 운명은 장난쳤다. 누나가 민재야. 승호 오빠가 너 도와줄게. 수학 과외 해준대 라고 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매주 토요일, 우리 집거실에서 승호와 마주쳤다. 문제 풀며 그의 손가락이 종이를 짚는 모습. 설명할 때의 진지한 표정. 가까워질수록 아팠다. 오빠, 왜 누나를 좋아하세요? 어느 날, 용기 내 물었다. 승호가 멈칫했다. 지은이는 밝고 강해. 나한테 비디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나한테는, 나는 뭐지?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 내 생일이었다. 19살. 누나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 그리고 승호. 케이크를 자르며 모두가 노래했다. 승호가 선물을 줬다. 책 한 권. 민재 씨, 읽어봐. 인생에 대한 거야. 그 책을 펼치자. 안에 메모가 보였다. 너의 꿈을 응원해. 승호,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나는 승호에게 고백할 뻔했다. 하지만 누나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나는 대학 입시 준비에 몰두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오후. 승호가 혼자 왔다. 누나가 늦는다고. 우리는 창가에 앉아 비를 봤다. 민재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그의 걱정이 느껴졌다. 나는 참지 못했다.
오빠. 오빠를 말이 채 나오지 않았다. 승호가 나를 봤다. 그 눈빛에 모든 게 드러났다. 그는 알았다. 민재야, 나도 느꼈어. 하지만 지은이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는 나를 그 비 오는 오후 승호의 고백은 내 인생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어깨를 잡았다. 민재야,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혼란, 죄책감, 그리고 끌림.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누나가 도착할 때까지 그 침묵은 우리 사이에 비밀을 새겼다. 그 후로 나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승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학교에서조차 그의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다. 친구 하나, 태민이가 이상하게 쳐다봤다. 야, 민재. 요즘 왜 그래? 여자친구 생겼어? 나는 웃으며 아니, 그냥 스트레스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처럼 보수적인 집안에서 이런 감정은 죄악이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몸이 떨렸다. 비정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을이 다시 왔다. 대학 입시가 코앞이었다. 나는 모의고사 점수를 올리려 애썼다. 승호의 과외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고문이었다. 그의 가까운 숨결, 가끔 스치는 손길. 민재야. 집중해. 그의 목소리가 속삭일 때 나는 공부가 아니라 그를 봤다. 어느 날, 과외 중에 누나가 갑자기 들어왔다. 오빠, 민재, 저녁 먹자.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불안, 아니, 상상일 뿐. 입시가 끝났다. 나는 서울대에 합격했다. 가족이 축하 파티를 열었다. 승호도 왔다. 와인잔을 들며 아빠가 우리 민재, 이제 대사람 되겠구나 라고 했다. 승호가 나를 보며 축하해. 민재. 내 꿈이 이뤄졌어 라고 속삭였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파티 후, 우리는 테라스에 나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오빠, 감사해요. 오빠 덕분에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승호가 놀라 물러섰다. 민재야, 안 돼. 지은이가 하지만 그의 손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 겨울, 모든 게 폭발했다. 누나와 승호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올해 말에 약혼할 거야. 누나가 행복하게 말했다. 나는 충격으로 멍해졌다. 결혼, 승호와 그날 밤, 나는 승호를 찾아갔다. 그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나는 울면서 말했다. 오빠, 왜 누나랑 나 사랑해요. 승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재야, 미안해.
나도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 그는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오빠는 겁쟁이야. 나처럼 솔직하지 못해.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누나가 문을 두드렸다. 민재야, 왜 그래? 승호 오빠가 걱정하네. 나는 소리쳤다. 누나, 그 사람 안 좋아. 누나가 웃었다. 질투하는 거야. 동생답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질투? 맞아. 질투. 하지만 누나한테가 아니야. 봄. 나는 대학에 들어갔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하지만 마음은 여전했다. LGBT 모임을 알게 됐다. 처음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그래. 처음엔 무서웠어. 누군가의 말이 위로가 됐다. 나는 천천히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승호와의 연락은 끊겼다. 누나의 결혼 준비 소식이 들려왔다. 드레스 쇼핑, 반지 고르기.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여름. 나는 봉사활동에 나섰다. 제주도에서 청소년 캠프. 그곳에서 태민이, 내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그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털어놨다. 민재야, 나도. 게이야, 우리는 밤하늘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승호 오빠 일. 아직도 아프냐? 태민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 가을. 결혼식이 다가왔다. 나는 거부했다. 누나, 미안. 못 가. 누나가 울며 왔다. 그래. 가족인데.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누나, 나 승호 오빠를 좋아했어. 그게 동성애야. 누나의 눈이 커졌다. 침묵이 흘렀다. 민재야, 왜 이제야? 그녀가 나를 안았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하지만 승호 오빠는 나 사랑해. 그 안기 속에 용서가 있었다. 겨울. 결혼식이 열렸다. 나는 멀리서 봤다. 교회 앞. 눈이 내리는 날. 승호의 눈빛이 나를 찾았다. 마지막 인사. 민재야. 행복해져. 그의 속삭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도요. 시간은 흘렀다. 결혼 후. 누나와 승호는 행복해 보였다. 새 집으로 이사 갔고, 사진들이 SNS에 올라왔다. 나는 그걸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아픔이 덜했다. 대학 생활이 바빠졌다. 전공은 심리학. 내 감정을 이해하고 싶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말, 인간의 감정은 복잡하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한다. 그 말이 내게 빛이 됐다. 어느 날, 캠퍼스에서 우연히 승호를 만났다. 그는 누나와 함께 왔다. 민재야, 누나가 달려와 안았다. 승호가 어색하게 웃었다. 오랜만이야. 우리는 커피숍에 앉았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민재야,
내가 용기 낸 거 멋져, 승호가 말했다. 그의 눈빛에 후회가 스쳤다. 나는 웃었다. 이제 괜찮아요. 오빠 덕분에 자신을 찾았어요. 그 후, 나는 태민이와 가까워졌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첫 키스, 한강 공원에서. 바람이 불고 불빛이 반짝였다. 민재야, 사랑해. 태민이의 말에 나는 울었다. 행복, 처음 느껴보는 순수한 행복. 하지만 삶은 쉽지 않았다. 집에서 아빠와의 대화. 민재야, 여자친구는 언제 사귀냐? 나는 용기를 냈다. 아빠, 저 남자를 좋아해요. 아빠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고함이 터졌다. 엄마가 울었다. 우리 아들. 가족 모임은 지옥이었다. 누나는 나를 변호했다. 엄마, 아빠. 민재는 우리 아들이야. 그대로 사랑해줘. 승호도 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었어요. 이해해주세요. 시간이 필요했다. 아빠는 문을 잠갔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친구 집. 태민이 곁. 괜찮아. 민재. 가족은 돌아올 거야. 그의 품이 따뜻했다. 봄이 다시 왔다. 나는 첫 연애의 설렘을 느꼈다. 태민이와 여행 갔다. 부산 바다. 파도 소리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태민이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할 수 있어.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여름. 가족이 조금씩 변했다. 엄마가 책을 읽어왔다. LGBT에 대한 거야. 이해하려 해. 아빠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어느 날 전화했다. 민재야, 집에 와라. 밥 차려놨다.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식탁에서 우리는 조용히 먹었다. 아빠, 미안해. 아니다. 내 삶이야. 그게 시작이었다. 가을. 나는 인턴십을 시작했다. 상담센터. 비슷한 고민 가진 청소년들을 만났다. 형, 저도 그래요. 무서워요.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소중해. 내 아픔이 누군가의 빛이 됐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태민이를 데려갔다. 누나가 웃었다. 예쁜 동생이네. 승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태민이에게 말했다. 잘 부탁해. 그 순간 내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었다. 대학 2학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나는 LGBT 권익단체에 가입했다. 시위, 세미나.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외쳤다. 사랑은 평등하다. 처음엔 두려웠다. 경찰의 시선,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 하지만 태민이의 손을 잡고 서니 용기가 생겼다. 집안은 안정됐다. 누나의 임신 소식. 민재야, 내 조카가 생겨. 나는 기뻤다. 승호가 나를 보며 형이 되라 라고 했다. 우리는 이제 형제처럼 지냈다. 과거의 아픔은 추억이 됐다.
어느 날, 태민이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그는 해외 유학을 제안받았다. 민재야, 나갈게. 1년이야. 나는 울었다. 가지마. 또 혼자 남겨지면 그는 안아주며 돌아올게. 우리 사랑 믿어. 공항에서 작별 인사. 그의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슴이 텅 비었다. 혼자 남은 나는 더 강해졌다. 독서, 운동, 일. 상담센터에서 일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한 소년의 이야기, 집에서 쫓겨났어요. 나는 그를 안아주며 여기 있어. 가족이 돼줄게 라고 했다. 내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었다. 봄. 태민이의 편지가 왔다. 민재야. 여기서도 내 생각만 해. 빨리 돌아갈게. 그 편지를 읽으며 웃었다. 나는 답장을 썼다. 나도 더 나아질게. 여름. 나는 여행을 떠났다. 홀로 제주.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그날, 승호 오빠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변했어. 더 강해졌어. 파도 소리가 응답했다. 가을, 태민이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달려와 안았다.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더 깊은 사랑. 겨울. 나는 졸업 논문을 썼다. 주제, 가족 내 동성애자의 정체성 형성. 교수님이 칭찬했다. 깊이가 있어. 그 논문에 내 삶이 녹아 있었다. 사회생활이 시작됐다. 나는 상담소에서 정식 상담사가 됐다. 매일 다양한 이야기. 결혼해야 해요. 부모님 때문에 커밍아웃할 용기가 없어요. 나는 들어주고 안아주었다. 내 페이스대로 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태민이와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원룸. 서울 외곽. 아침에 커피를 내리며 웃는 일상. 민재야. 오늘도 예뻐. 그의 말에 나는 붉어졌다. 사랑은 이렇게 평범한데 왜 그날은 무너질 듯 아팠을까? 누나의 아이가 태어났다. 민재 삼촌,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승호가 웃었다. 내 덕분에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 아빠가 말했다. 민재야, 내 길 가라. 아빠가 후회 없게 할게.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직장에서 동료의 차별. 야, 개이냐? 조심해. 나는 참지 않고 말했다. 맞아. 그런데 내 삶에 지장 있어? 그는 당황했다. 그 후 우리는 대화했다. 미안. 몰랐어. 작은 변화. 태민이의 제안.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서약. 우리는 공원에서 맹세했다. 반지 교환. 키스. 영원히 함께. 시간이 흘러. 나는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 한 청년의 여정. 출간 파티에 가족이 왔다. 누나가 울며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서점에서 독자들이 줄 섰다. 이 책 덕분에 용기 났어요. 30대가 됐다. 나는 센터 소장을 맡았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태민이와 우리는 집을 샀다. 작은 정원. 개 키우기. 민재야.
우리 가족이야. 그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그날 문이 열리던 순간 이제는 감사였다. 그 만남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승호 오빠를 만났다. 커피숍에서. 민재야, 내 책 봤어. 감동이었어. 그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때 느꼈던 감정 소중했어.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누나의 아이. 이제 5살. 삼촌. 사랑해. 그 말에 모든 게 치유됐다. 도전은 있었다. 법 개정 운동. 거리로 나서며 외쳤다. 평등을. 언론 인터뷰. 당신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내 목소리가 세상에 퍼졌다. 태민이의 병. 갑작스러운 진단. 암이야. 족이지만 나는 무너졌다. 병원 복도에서 울었다. 가지마. 제발. 그는 웃었다. 함께 이겨. 우리 사랑처럼. 치료 과정. 힘들었다. 화학요법. 탈모.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예뻐라고 속삭였다. 가족이 모였다. 누나가 오빠, 괜찮을 거야 라고 했다. 승호가 나도 도울게라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겼다. 완치 선언. 병원에서 안아주며 고마워. 민재야. 40대. 나는 강연자가 됐다. 전국을 돌며 이야기했다. 사랑은 용기다. 자신을 사랑하라. 청소년들이 눈물 흘렸다. 형. 덕분에 살아갈 힘 생겼어요. 태민이와 여행. 유럽. 아시아. 세계가 널네. 그의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 인생도. 집안은 더 커졌다. 조카들이 자랐다. 삼촌. 게이 어때? 아이의 질문에 웃었다. 사랑이야.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 아빠의 마지막. 병상에서. 민재야. 아빠 자랑스러워. 내 길 가서 행복해.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말했다. 아빠.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강해졌어요. 엄마는 오래 살았다. 90대까지. 민재야. 내 사랑 지켜봐서 다행이야. 그녀의 미소가 평안했다. 승호 오빠의 소식. 누나와의 이혼. 서로 달라졌어. 그는 다시 만났다. 민재야. 이제 친구로 지내자. 우리는 웃었다. 과거는 용서됐다. 태민이와의 20주년. 파티 열었다. 가족, 친구들. 사랑해. 영원히. 케이크 불을 끄며 소원 빌었다. 건강하고 함께. 50대. 나는 은퇴했다. 하지만 활동은 계속. 책 2번째 판. 영화화 제안. 내 삶을 영화로. 웃었다. 좋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자. 태민이와 노년. 의자에 앉아 추억 이야기. 그날. 내가 문 열었을 때부터 운명이었어.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세워진 거야. 조카들의 결혼. 삼촌.
축하해 그들이 나를 안았다. 세대가 이어졌다. 마지막 겨울. 눈이 내렸다. 병원 침대. 태민이가 먼저 갔다. 민재야. 미안. 먼저가 그의 마지막 미소. 나는 울었다. 기다릴게. 곳갈게. 장례식 후. 나는 강연을 했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는 내 인생의 빛이었다. 청중이 박수쳤다. 이제 홀로. 하지만 충만했다. 창가에 앉아 눈을 봤다. 그날처럼. 문이 열리던 그날. 감사해. 모든 순간에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다. 피어났다. 사랑으로, 용기로, 그리고 이제 평화로.